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면 어느덧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걸 앞두고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긴 연휴를 앞두게 되면 시장이 좀 관망하는 그런 네.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시장이 크게 앞으로 땡길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조짐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종목 장세, 순환 장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종목을 중심으로 뭐 승부를 보는 이런 매매는 계속 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잘 골라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내일장 단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단서는 삼성전자예요. 네. 종목을 봐라라고 하셨는데 단서가 종목이 됐네요. 일단 삼성전자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바로미터의 종목이고요. 또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또 알려주는 그런 바로미터 격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이제 지수의 방향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의 구도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약간 옆으로 기어가느냐.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크게 밀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고요. 또 가더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능성, 요 정도는 일단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곧바로 더 가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면 이제 반도체 섹터 외에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고요.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매기가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적으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상대로 소외되고 모드런 종목 쪽으로 이제 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더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추격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가급적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렇게 되면 반도체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에서 우리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반도체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여전히 말씀드린 금융주와 지주사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간주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전주들의 성장성과 모멘텀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종목별 순환 반등, 개별적인 랠리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겠고요. 삼성전자 차트 일봉을 잠깐 보면서 시장 흐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차트 보시게 되면요. 현재 주가 제가 이제 최근에 상승분을 9월 초부터 올라갔던 상승분을 녹색선을 했는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3,400선 위에 올라서서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 앞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들의 수급인데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도 높게 들어왔고 오늘도 400만 주 이상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워낙에 저평가됐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강력하고 하이닉스 대비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측면 그리고 왕유의 귀환이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9만 원 선까지 그냥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을 그다는 이런 전략 필요하겠고 신규 만수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이 높지 않은 만큼 또 수급이 내일 이후에 어떻게 순식간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자제하자. 그래서 반도체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에서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격으로 삼성전자를 보고 우리가 대응 방법을 짜야 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예요. 지난주에 공략해서 2%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직 보폭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지루하죠.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고 지루한 모습이고
또 근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어 보더라도 종목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는 않은 장세인 건 네. 맞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금융지주는 최근의 오름폭에 비하면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차 상승의 긴 횡보세를 기록했고 직전 고점 근접해서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겠고 여전히 정부 정책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주가 실적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퍼는 여전히 6배, 그리고 PBR 작도 0.5배. 여전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서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타겟이 되고요. 기관들의 매수도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시간 걸리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라서 내가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한다면 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천천히 가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 안 가는 것 같지만 1차 상승 때 저렇게 올라가면서도 대단한 시사가 나타났었죠. 네. 2차 상승도 저 정도의 시세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살아있는 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 여전히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지난 23일에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네.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뭐 여전하겠죠? 괜찮죠. 기대감은? 일단 외국인들이 이날 장대 한번 세웠을 때 무려 40만 주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40만 주 들어왔다가 약간 이틀 동안 물량을 내놨는데 물량 거의 뭐 조금 내놓는 정도입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강하게 바닥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약간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워낙에 좋기 때문에 물량을 털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누적해가지고 물량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TGS 인보사의 그 성능과 그리고 부작용 자체가 너무나 없다는 측면,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자. 내년 6월 달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만큼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정을 통해서는 여전히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밀릴 때를 우리가 저가 매수 말씀드렸듯이 밀렸습니다. 이제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내일장 공략 종목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네. 오늘도 원전주가 빠지지 않네요. 그렇죠. 일단 뭐 금융주들이 가다주 쉬어가는 과정이지만 네. 중기 관점에서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씀드렸고, 자 원전주들이 지금 이제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원전주들도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고 모멘텀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언급드렸듯이 원전주들도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미국이 대규모 이제 원전 계획이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생각보다 강한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길목을 잡고 충분하게 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금융주들도 주도주 맥락에서 점진적으로 완만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전주들은요,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일단 움직이면 원전주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은 이제 국내 발전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이제 정비 분야에서 전문적인 정비 기업체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우리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제 유럽의 원자력 설비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국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루마니아 원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이제 그 장비 공급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내 이제 중소기업 최초로 이제 삼중 수소 제거 설비 기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원전과 관련된 기자재 납품이 최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원전과 관련된 기술력과 제품력이 확인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전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SMR 사업 쪽으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따라서 일단 아직까지는 원전주가 본격적인 재상승이 안 나와서 이들 종목들의 주가도 좀 약합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시발점이 되면서 이런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진파워 차트를 보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등세가 나타나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주가는 1차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추가가 거래 정지가 있었습니다만 네. 다시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고 한 번 바닥 쳤고 두 번 바닥 쳤고 세 번 바닥 쳤죠. 이 정도면 기술적 분석상 3중 바닥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고요. 전반적인 원전주들의 흐름하고 동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뭐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인데 먼저 치고 가게 되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어제 장대 항목세였고 오늘 조그만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저가에서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면 내일에다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1,710원입니다만 내일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는 저가 매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원전주에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공략 종목은 어떤 건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두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또다시 나왔는데 다시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증권주들과 앞서 이제 은행주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하는 정책이 조금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이제 증권주들과 은행주가 좀 다소 바쁜 상태가 났죠. 자, 그러나 뭐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때 이번 정부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분명히 추진이 될 거고요. 약간의 속도가 뭐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강력한 정부의 주주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진행이 됐을 때 그 실질적인 수혜주는 바로 이제 증권과 금융주가 될 겁니다. 특히나 증권주들은 증시 화랑에 따른 실적 호정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적 호정과 그런 정책 수혜주가 맞물리게 되면 주가의 반등은 계속해서 강화될 겁니다. 약간은 느린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빨리 가는 종목들 지금 반도체 관련주밖에 없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급할 필요는 없겠죠. 좀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번 주종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퍼가 다시 한번 5배, 6배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PBR도 여전히 주가가 뭐 0.5배 정도 상당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가 반등에 나서는 흐름이 나올 때는 수급 자체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가지고 2단 중기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가 매집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 정책과 실적이 합쳐진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3거래일 연속 음봉 마감을 하고 있긴 한데 가격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자, 이제 뭐 3거래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직전 고점 매물 받고 살짝 밀리고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이제 기술적 반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반등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뭔가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은 3차 상법 개정이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반등이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뭐 강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약간 밀릴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147,0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밀릴 때를 이용한 저가 매수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가 반등 나오게 되면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13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금융지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어서 우리 미스터한이 쉬어가시잖아요. 네. 어디서 더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원전주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 말씀드렸고요. 코롱티슈제라든가 제가 이렇게 강조드렸던 종목들 있죠. 너무 많은 섹터를 보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뱅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무료 방송과 함께 좀 알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